퇴직하니 목돈 들어갈 일 천지, 돈 걱정은 언제 끝날까요? 자, 이번엔 어떤 사연인지 화면 만나보시죠. 놔, 비켜. 나 당신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봐. 퇴직금은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질 위기인 우리 가족. 사건의 시작은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전부야? 내 돈 어디 갔어? 퇴직한 지 1년,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끊겼지만 나갈 돈은 그대로였는데요. 생활비에 외동딸 학비와 용돈, 장모님 용돈까지. 나도 알바를 하나 더 알아봐야 되나? 당신도 주말 알바로도 하나 더 알아봐. 이제 퇴직하고 좀 쉬나 했더니 또 일을 하라고? 아무리 계산해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 이대로 가다간 노후 자금이 먼저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이제부터 우리 집은 긴축 재정이야. 긴축 뭐? 아빠, 갑자기 왜 이래? 딸, 용돈도 네가 직접 벌었어. 학비도 장학금부터 알아보고 아니, 나 공부하면서 언제 알바까지 해? 장모님 용돈도 못 드려.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으로 아껴 쓰시라 그래. 아니 이제 우리 엄마 용돈까지 끊겠다는 거야? 저의 폭탄 선언에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투자 여러분, 지금이 자산을 불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망설이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 그래, 이거야. 결국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퇴직금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돼. 투자한 돈은 반의 반토막도 안 되게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와 가족들에게 들키고 말았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큰 돈이 나올 수가 있어?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선택이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좋아요. 근데 진짜 은퇴 후에 월급이 갑자기 끊기니까 힘들다는 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경제적 압박으로 무리한 투자까지 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이런 문항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이란 질문이었고요. 경제적 불안, 또 체력 저하와 큰 병 걱정, 역할 상실감이라는 보기를 드렸는데 과반에 가까운 분들이 경제적 불안을 꼽아주셨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은퇴 이후에 1년에서 2년 그때를 조심해라. 왜냐면 그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뭐 꽃가면서 하나씩 빼먹는 느낌 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또 요즘 얼마나 저 휴대폰이나 이런 데 정보가 많이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수익 보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때 그 혹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감정이 앞서고 뭔가 고수익 이런 거에 하다 보면은 합리적인 결정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에 의해서 위험 부담이 많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경제에서 손실을 입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당장 크게 와닿잖아요. 실제로 돈 자체가 내 돈이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게다가 가족들이 알게 되면 가족들은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돈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뭔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가장으로서 나의 체면을 좀 세우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됐을 때 특히 위험한 그런 어떤 투자 이런 거를 신경 쓰고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해는 가요. 사실 이렇게 은퇴가 아닌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맞벌이 수가 역대 최고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잖아요. 생활비. 그죠, 변호사님? 네, 저희가 2024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를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해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수치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족하다는 응답이 37.3%인데 매우 부족하다가 19.7%니까 결국에는 57%에 이른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10% 정도만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비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좀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게 사실 이래요. 이런 그 돈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소통해야 돼. 더 많이 좀 의견을 나누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드라마 보면 아버지가 통지하시잖아요. 그럴 때 딸이 이제 반발하는 게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냐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픈되게 공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퇴직했더니 오히려 돈 쓸 때가 더 많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그동안에 막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요. 부모님 간병비, 이게 더 뭉태기 돈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애가 셋이니까 뭐 결혼자금,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혹시 잘리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비하는 자금 이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큰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실 중압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많은 돈을 날리셨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은가요? 예, 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오시면 대개 몇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집에 적응 못하는 거, 구박받는 거, 하나는 주식으로 돈 날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퇴하시기 전에 미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은퇴를 하고 나서 바로 주식이나 창업을 하는가 보니까 은퇴 전에 소득이 높잖아요. 근데 은퇴하면 소득이 낮잖아요. 근데 사람이 차가 좋은 걸 타면 아래로 못 내리듯이 이 소득을 줄일 수 없으니까 남자의 책임감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급하게 메우려다가 보니까 자꾸 이 개미지옥, 투자지옥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잠깐의 이제 이민을 좀 갔었는데 이민 사회에서 저도 뒤늦게 들은 말이 뭐냐면 처음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하다가 망했었는데요. 그때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민 오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야. 그렇게 구경하고 알바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잡을 잡는 거야. 이 말이 정말 뒤늦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일단 1년 동안은 어떤 재취업 자리 아니면 주식이나 창업 같은 거는 1년은 관찰하면서 좀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장 생활비도 지금 아쉬운 형편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여윳돈까지 이렇게 날려버렸잖아요. 그럼 저분은 얼마나 참 마음이 헛헛하시고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처를? 정말 멘붕이 오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막 그 상황에 이렇게 이입해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도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시 또 만회해야지 이런 손실 만회 모드를 계속 갖고 있으면 더 사실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뭔가 만회하겠다든지 이렇게 내가 손실 자체를 좀 더 또 그러면 뭐 돈을 또 빌리거나 뭔가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 만회 모드를 중지하라가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이제 얘기를 해야죠. 물론 이제 가족들이 내용은 알지만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얘기는 아니니까 서로 가족과 속 터놓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서로 이해받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돼야 나 혼자 고립되는 거가 심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당장 이제 어떤 돈을 만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존감 자체가 바닥이라는 거죠. 이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때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대하게 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조금 더 이거를 하고 나가서 어떤 거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를 높여야지만 다시 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이럴 때 소통이 안 되면 사실 혼자 고립되는 건 훨씬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